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알서포트의 B2B 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이주명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사실 어저께 있었던 저희 그 핀테크에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했던 발표 주제이고, 내일도 실은 머니투데이에서 있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실은 40분 분량짜리 발표 자료거든요. 근데 이거를 축약해서 10분 만에 핵심만 짚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지금 전혜령 이사님께서 지금 그 비대면 실명 확인에 대한 구축 방안에 대해서 큰 이야기들을 해주셨다면, 저희는 거기서 조금 더 좁혀서 알서포트가 특징하고 있는 영상 통화 부분, 영상 인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이 표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비대면 인증으로 고객을 대면하라 라는 게 저희 결론인데, 이 결론까지 가는 데 있어서 왜 이 결론을 내게 됐는지를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1, 2, 3번, 1, 2, 3, 4번, 다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한 3분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이 유명한 페이팔의 CEO 분이 이런 말씀을, 즉 기술이 앞으로의 5년 동안 핀테크를 이끌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금융을 지배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럴까? 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흐름에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지점, ATM, PC, 모바일을 지나서 지금은 웨어러블까지 빅데이터와 IoT가 연계되어 있는 이런 핀테크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은 이미 사용자가 저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대면과 비대면인 인터넷 서비스의 격차는 이미 2014년도에 3배 이상 벌어져 있다. 더 커져갈 거다. 라는 부분이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격차가 이렇게 커져 있는데, 실제로 은행, 금융사들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딜까? 그리고 사용자들은 모바일을 이용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할까? 어저께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부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알아봤더니 모바일 뱅크를 이용해서 10대, 20대, 30대까지 계좌 조회를 가장 많이 하더라. 내 통장에 얼마나 내가 유효자금이 있는가,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돈을 확인을 하고 바로 계좌이체를 쓰는, 역시나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조회 계좌이체가 대부분의 이용자들 층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행, 증권사들에서 수익은 여기서 발생하는 계좌 조회라기보다는 계좌이체에서 좀 수수료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아시는 것처럼 예금, 펀드, 대출 같은 금융상품을 팔아야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모바일을 통해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율은 6%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과거와 현재의 모바일과 대면 영업을 하는 영업지점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모바일은 103%가 늘었지만 영업 지점 방문할 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줄었더라고요. 한 20%밖에 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찾아봤더니,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모바일 뱅크를 이용하면서 금융상품을 얼마나 구매하나 그랬더니,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는 약 10%만이 금융상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과 영업점을 양쪽 다르게 이용하는 사람은 무려 30%나 금융상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약 3배의 격차. 즉,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는 사용자, 고객은, 즉 영업점에서 신뢰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과 대면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러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쭉 모바일 뱅크가 늘어나고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거 무려 20년도 더 전에 빌 게이츠가 사람들이 은행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은행 없는 은행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 없는 은행을 구현을 한다는 게 과연 지점을 없애는 것이 은행 없는 은행이냐, 그리고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을 하는 게 은행 없는 은행이냐. 근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상품 가입을 할 때 은행 지점에서 같이 거래를 했을 때 30%가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비대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면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좀 더 접근성을 높여주는 편의성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뒷부분에 조금 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앞서 전혜령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전혜령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 방안들에 대해서, 도입 방안들에 대해서 장점, 단점, 특징,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자료가 필요하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요청 주시면 메일로 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구매할 때 고객들은 은행과를 거래를 할 때 물론 편의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편의성만 있느냐? 상품을 구매할 때 지점을 방문했던 것처럼 유대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5가지의 도입 방안 중에 유대관계를 놓고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따지자고 보면 실은 영상통화를 통해서 은행의 직원, 즉 은행을 대표하는 사람과 내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보이스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유대관계가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생체 인증처럼 완전 자동화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그냥 반방향적이겠죠. 가고 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약한 유대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그 핀테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점을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ATM, 콜센터, PC, 모바일까지 채널들이 하나씩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시는 옴니 채널이라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채널들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역시도 각각의 채널들을 각각 접속해야 됩니다. 일원화돼서 관리되기가 어렵죠. 이게 향후 핀테크에서는 당연히 고객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설계가 돼서 고객이 원할 때 아니면 내가 원하기도 전에 먼저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응답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은행과의 접점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바라는가 이렇게 나를 알아달라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간단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알아달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 인간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 기계랑 대화하고 싶은 거 이미 많이 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게 하지 마라 했을 때마다 계속 했던 얘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내가 문의를 했으면 빨리 반응을 좀 해달라 라는 이렇게 크게 7가지의 고객의 니즈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중간적인 결론으로 볼 수 있게 비대면이라는 것을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단순히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비대면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는다. 무방문. 광고 많이 보셨죠? 무대리라는 무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방문을 외치는 어찌 보면 거의가 선도적으로 외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비대면을 무방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인증으로 고객을 더 가까이 대면하라. 즉 비대면이란 건 핀테크가 핀테크 즉 기술이 금융을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이 핀테크의 본질은 금융이라는 컨텐츠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즉 기술을 상징하는 비대면을 도구로 활용을 해서 대면이라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있어서 저희는 영상통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제일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그 폴세이라고 하는 HSBC의 그 멀티 브랜드인 퍼스트 다이렉트라는 은행의 CMO가 했던 얘기입니다. 스크린과 이야기한다는 아이디어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직면할 모습이다라고. 즉 유명하죠. 그 퍼스트 다이렉트는 콜센터 전문 은행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든 은행 서비스를 다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면, 비디오가 향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은행의 금융의 3요소는 보안, 신뢰성, 확실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핀테크가 도입이 되면서 그 중에서 더욱더 중요해진 게 편의성이 더욱 늘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라고 하면 당연히 비용과 속도겠죠. 그래서 저희의 포지셔닝 이 그리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포지셔닝 그리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렇게 편의성과 보안성을 따졌을 때 좀 고관여 부분, 2사분면에 있는 것들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영상, 생체 인증, 그 다음에 신분증 확인.
그리고 편의성과 신뢰성을 봤을 때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보안성과 신뢰성을 보았을 때는 약간 다른 부분이 저 기존 계좌 활용 부분이 그래도 조금 더 상위에 랭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용과 신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은 가장 비싼 게 물론 생체인증이겠죠. 그 다음에 1사분위에 놓여 있는 것들이 우수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즉 구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픈을 한 비대면 서비스들에 대한 좀 유형은 앞서 전혜령 이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 통화, 기존 계좌 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북, 광주, 부산, 유안타, 신안, IBK 등이 하고 있고요. 신분증 계좌 활용은 그다음에 우리은행, 대구은행 등, 그다음에 독특하게 전달 매체자 확인 같은 경우에는 시티은행 그리고 뭐 우체국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생체 인증은 실은 메이저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키오스크나 무인 점포에 도입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셨을 때 지금 기업들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구축 사례로 저희가 알서포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안타, 광주, 전북, 부산 중에 실제로 월요일 날 오픈한 유안타 구축 사례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크게 지금 현재의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가 있고 그 외에 아예 새로운 온라인 전문 브랜드를 설립하는 유형. 그래서 기존 온라인 뱅킹에 비대면 인증 앱을 플러스 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새로운 브랜드에 아예 내재화시키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저렇게 유안타, 광주, 전북, 부산은행 등과 같은 플러스 형태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형태되는 구축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가? 유안타에서는 스마트 계좌 개설, 스마트 상담 센터라고 하고 있는 메인 메뉴 두 개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계좌 이체 또는 영상통화, 고객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 아까 그 공고사항 중에 하나인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여러 가지 약관을 동의하고 가장 중요한 실명 확인을 하면 계좌가 개설이 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 오프라인의 은행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아예 판박이죠. 은행 가셔도 내가 먼저 신분증 내고 그러면 직원이 신분증을 보고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계좌 개설 신청서를 주면 고객은 작성을 하고 그걸 받은 다음에 수십 가지의 약관에 동의할 수 있는 약관 동의서를 제출하고 또 작성을 하고 제출하고 하는 이런 핑퐁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한 프로세스를 아예 온라인이라고 무시하거나 아예 새롭게 가버리면 고객도 은행도 기업도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 늘어난 부분이 이 실명 확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실명 확인을 절차에 넣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실명 확인 부분에서 이제 온라인 그 영상 통화를 위한 인증 부분인데 실명 확인 여기서 신분증 영상 통화를 체크를 고객이 하고 그러면은 이 내재되어 있는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신분증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신분증 촬영을 하면 피노텍의 OCR을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들을 다 읽어올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영상통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통화를 통해서 상담사와 고객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걸 통해서 고객만이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서 본인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되시노? 라는 등. 그랬을 때 저희는 이 유안타 증권에서 기술적으로 큰 차이점을 보자면 크게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를 분할해서 전송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들 콜센터에서 CTI를 설치를 해서 CTI를 통해서 음성 데이터들을 다 받으실 겁니다. 분산시키고.
그런데 그러면 이 영상통화는 CTI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으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는 오디오는 그냥 전화의 유선망처럼 오디오망을 통해서 CTI를 통해 전달을 시킵니다. 상담자에게. 하지만 비디오는 데이터망을 통해서 비디오 데이터만 별도로 전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하나 끊겨도 하나는 살아있을 수 있게 두 개가 한꺼번에 끊기지 않게 망을 분리시켜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하지만 분리된 데이터를 그러면 각각 저장시키냐?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서 이거를 저희는 이 백단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싱크를 맞춰서 머징을 시켜서 서버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리의 유기성도 극대화시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고객이 원하는 니즈, 단절 없는 대화 뿐만 아니라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는 끊김없는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약관 동의 부분, 오프라인에 가셔서 약관 동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약관이 있죠. 저도 실제로 이걸 해봤더니 약관 동의가 12개에서 18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체크를 해봤는데 천천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 모든 절차를 다 계좌 개설까지 하는데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했을 때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도 아마 계시겠지만 객장에서 증권사 계좌를 하나 개설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실까요? 최소 40분에서 50분은 걸리실 겁니다. 이동 시간을 빼고도. 그렇다라고 하면 고객의 시간을 최소 3분의 2를 절약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까 상품 두 가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 계좌 개설, 스마트 상담 두 가지 메뉴를 유한테에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좌 개설 자체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제가 물론 금융사에 종사하지는 않습니다만 스마트 계좌 개설 자체로는 실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돈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무상 서비스 해주는 거죠, 저희가. 왜요? 금융상품을 거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좌가 있어야 금융상품을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 계좌를 팔 수 있게 바로 전 단계인 계좌 개설은 무료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객은 영상통화로 계좌 개설을 통해서 이미 영상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기고 거부감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의성에 대해서 경험을 했겠죠. 그러면 그분을 영상을 통한 스마트 상담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을 통한 금융상품의 가입률은 6%도 안 된다. 라는 그 부분들을 모바일을 통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층은 94%가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94%를 영상통화를 통한 스마트 상담으로 유입시켜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유한테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유명한 크리스 스키너라고 하는 디지털 뱅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디지털 은행에는 채널이 없다. 고객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주창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계속 이겁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건 도구입니다. 상품화를 위한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비대면을 쓰셔서 비대면을 도구로 한 대면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셔라. 실행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